안녕하세요, 아더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주식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인드셋이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은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셋이 일단은 확립이 되고, 그러니까 매매의 기준이죠. 그 이후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구간. 그래가지고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 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또 얼마를 벌고 이제 얼마나 성장할지를 이제 숫자로 판단하는 과정이죠, 결국.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결국 회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기업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 책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 분석 이런 걸 볼 때 되게 뭔가 재무제표가 복잡해 보이고 뭐 봐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자본 총계, 뭐 부채 총계, 자산 총계, 단기 순위 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뭐 CAPX, FCF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솔직히 필요 없고 그냥 몇 개만 보면 됩니다. 몇 개만. 오늘은 그 몇 개 실전용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제 판단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무 분석을 이렇게 할 때는 실전용으로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한 30초 걸리나?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달 내지 뭐 길어야 세 달, 뭐 진짜 엄청 길면은 뭐 1년?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큰 상승폭이 나오는 기간이 거의 1년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도 2023년 11월 16일 정도부터 2024년 2월 15일 한 3개월 사이클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것 자체가 22년 10월부터 23년 6월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난 이 큰 대시세를 먹겠다 하더라도 결코 1년이 넘어가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냥식품 이런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것도 보면은 이 큰 사이클을 한번 이거 자체가 2월부터 6월까지 한 8개월짜리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저점을 이렇게 그 뒤에 조정을 거의 거의 한 34% 가까이 조정을 길게 준 다음에 이때부터 9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이제 1년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모든 종목들은 1년 안에 스윙으로 들어가더라도 1년 안에 다 작전이든 뭐든 끝나게 됩니다. 뭐 제가 옛날에 먹었던 종목을 한번 예시를 들면서 알려드릴게요. HLB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걸 예전에 이때 먹었었거든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사가지고 제가 이걸 매매했을 때 요때 그리고 요때 이렇게 샀거든요. 사서 그 보유는 1년도 안 하고 이때 사가지고 여기서 다 팔았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산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4달 걸렸나? 4달? 그래가지고 모든 종목 사이클을 보면은 이거 저점이 예를 들어 뭐 코로나긴 하지만 이때가 치더라도 이게 10월이죠. 한 8개월 코로나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을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결코 이렇게 큰 사이클은 상승 사이클은 1년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뭐 2023년에 12월부터 2024년 3월 4개월짜리죠. 이게 또 그 이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박스권 횡보고 뭐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이때 뭐 4월부터 7월 한 3개월짜리죠. 이것도 길어 보이지만 1월부터 여기 최고점까지가 거의 10개월이죠. 그래서 결코 1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최소 1년 내, 2년 내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만 좀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이게 기본적 분석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재무가 좋다고 해도 이게 주가는 뭐 재무처럼 움직이지 않죠. 엄청 뭐 10년 투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닌 이상.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요.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게 잘 먹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그 재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출이 조금 이렇게 늘고 있나.
매출이 뭐 이렇게 망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매출에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영업 뭐 ROE 이건 보면 좋은 거예요. ROE 이건 보면 좋은 거고 딱히 뭐 안 봐도 상관없긴 합니다.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랑 영업이익이랑 요거 부채 비율이랑 자본 유보율 전 이것만 봐요. 그래서 자본 유보율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나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은 뭐 유보율이 늘지만 뭐 이렇게 부채가 어느 정도 이게 유보율이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가 이 정도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물을 뭐 분석할 때 어떤 종목을 가져오더라도 1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다른 그냥 뭐 현대 GF홀딩스 이런 거 볼 때도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금 뭐 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한 400억, 500억 이렇게 벌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아래네. 괜찮다. 유보율은 한 4천이 넘네. 그러면서 뭐 당기순이익도 뭐 이렇게 뭐 1, 2년 안엔 망할 회사는 아니구나. 딱 이 정도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나 이제 PBR 이런 걸 조금 그냥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분기였고 연간이니까 뭐 작년에 1,981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뭐 9월까지 1,400, 한 2천 몇 억을 벌었죠. 그래서 올해 벌써 3분기에 이게 번 그 영업이익이 작년 뭐 영업이익을 넘었는가, 막 이 정도만 그냥 판단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 분석에 그렇게 큰 공을 뭐 들일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뭐 엄청 재무 뭐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분기 보고서 보고 뭐 회사 개요 막 이런 거 다 판단하고 지배계는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냥 이거 연결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년 이내 정도만 이거를 주식을 보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연결 포괄손익 요게 작년 그 동기 대비로 이렇게 비교를 해준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좀 늘었네? 괜찮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뭐 이런 거 주당 뭐 이 정도만 그냥 보고 저는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냥 여기 네이버 여기 종목 분석을 들어가면은 그냥 여기 연결 분기 연간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서 뭐 하나하나 이게 뜯어보는 거는 진짜 그 종목에 심취해가지고 종목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닌 이상 안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이 정도만 그냥 보면 되고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표죠. 뭐 퍼나 뭐 PBR이나 ROE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뭐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동일 업종 중에서 이게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뭐 이 정도만 판단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히 뭐 그냥 테마나 뭐 기대감 이런 걸로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업종별 뭐 이런 게 있죠. 금융, 뭐 은행, 보험은 4에서 10배대. 근데 막 20배다. 그러면 조금 이제 꺼려지는 요소인 거죠, 주식에서. 건설은 뭐 요 정도. 그리고 주로 이제 미래 성장 먹거리 요런 거가 이제 반도체, IT, 전자장비인데 보통 이것도 제조업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한 10배에서 20배, 크게 20배까지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 제약 바이오는 그냥 이거 무제한입니다. 그 뭐더라? 알테오젠? 그냥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뭐 267배죠. 이런 게 막 있기 때문에 그냥 퍼나 PBR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전 이런 거 보고 매매 안 합니다. 주로 이제 차트가 한 7, 재무가 한 3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예시를 이렇게 몇 개 제가 예전에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이때 발견했거든요. 그때도 뭐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이었고, 근데 이때 시총이 8,000원대였으니까 거의 한 800억 정도였습니다. 이때 시총이 800억, 900억. 근데 버는 돈의 액수 영업이익이 거의 막 200억, 300억씩 벌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작년에는 이 전해에는 한 150억 벌었는데 이 3분기에 벌써 한 200억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저평가다. 그리고 차트도 되게 이쁘다.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계속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팔았거든요. 이 조금 먹고. 이때가 이제 2022년인데 이게
지수가 고꾸라지기 전이죠. 2022년. 여기죠, 여기.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뭐 그때도 이제 2022년에 이게 이렇게 고꾸라지고 나서 이게 영업이익이 좋은 거는 이렇게 결국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막 고꾸라지고 나서 이렇게 쫙 올랐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이렇게 쫙 내리다가 좀 반도체 사이클이 맞물려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기본적 분석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내가 물렸을 경우 이 종목 멀쩡해 라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베커스 같은 경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좀 꼭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의 상패를 한 3번 당해 보니까 재무 쓰레기인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중국 원양 자원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 정도만 그냥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기업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뭐 예를 들어 가비아 이런 걸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종목 분석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현재 연간 영업이익이 이게 꾸준히 이제 최소 3년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분기에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작년에 351억을 영업이익을 벌었죠. 근데 올해 이제 한 138억을 벌었는데, 올해 6월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더 벌었습니다. 매출액도 좀 더 커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이제 영업이익 곧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영업이익을 추월할 수 있는지, 작년 영업이익을 그걸 대충 한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이제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만약에 이게 영업이익이 꾸준히 더 작년보다 늘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올 것 같다. 차트 자리도 괜찮은 것 같다 할 때 이제 사는 겁니다. 뭐 기본적 분석 판단하는 거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유불이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좀 괜찮은지 이 정도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 솔직히 당기순이익 이런 정도만, 그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자본 유보율 딱 요것만 보고 나머지 그냥 다 몰라도 매매하거나 이제 그냥 거래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1년 안에 망할지 말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를 뭐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한다 하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뭐 그러면 이제 많은 종목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보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분 현황,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은 내 주식이 너무 싼 것 같아. 그러면은 내부자가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근데 내 회사가 너무 이제 쓰레기 회사고 별로 이게 뭐 사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 현황에 들어가서 이게 내부자가 뭐 매수를 했냐, 이거는 좀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저는 항상 이게 종목 분석 들어가서 지분 현황을 꼭 봅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분 현황, 여기서 또 누가 샀죠? 뭐 이건 미리캐피탈 이렇게 들어왔는데 새로, 그 전에는 이렇게 신동철 선종률 2013년에 만원대 이렇게 10억 15억 이렇게 샀잖아요. DT 개발 얘한테로부터. 그래서 얘네는 만원대 이렇게 대주주가 샀기 때문에 이 회사 너무 잘 나갈 것 같아 해가지고 이때 그냥 산 거거든요. 2013년에 이때 만원에. 그 이후에 이게 좀 길게 보면은 결국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지분 현황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재무가 쓰레기인데 여기가 막 다 마이너스 뜨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뭐 대주주가 뭐 매수한다,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매수한다, 그런 건 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작업 쳐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척 해가지고 개미들 꼬이게 해가지고 상패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총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무가 이렇게 연간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몇백억씩 몇십억씩 꾸준히 번다 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대주주가 산다, 이럴 때 이제 좀 같이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걸 좀 결정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기본적 분석은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기업 종목 분석에서 이게 기업 개요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이 정도만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 보려고 하면은 이제 재무 차트 이런 게 있죠. 0604 아니면 뭐 기업 분석 0919 가가지고 뭐 지분 분석 이런 걸 봐도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걸 이렇게 봐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 뭐 얼마나 벌었나 안 벌었나 이런 걸 봐도 되고, 이제 뭐 예상 뭐 재무 차트 뭐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예상 뭐 매출 이런 게 나오죠. 웨퍼가 뭐 낮아지면서 단기순이 영업이 이렇게 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담아보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업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 분석은 진짜 이 기업이 1년 내에 망할지 말지 이 정도 판단하는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만 판단하면 되고, 그 이상을 뭐 추가적으로 나는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이런 걸 다 공부하고 FCF 뭐 캐펙스 뭐 ROA, ROE 뭐 자본 뭐 현금 DPS 뭐 그리고 세계 뭐 상업 이런 거 다 이렇게 뜯고 들어가면은, 기업을 하나하나 뜯고 들어가면은 뭐 매출 원재료 뭐 주요 사업 개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은 종목 발굴하기도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 기업의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매몰되게 되고, 뭐 운이 좋다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다면은 그냥 뭐 1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물릴 수도 있죠.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그냥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한 5년 막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기업을 이렇게 내가 이걸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1년이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물렸을 경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에 여기서 물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괴롭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를 거라면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이게 1년이 채 안 돼요. 상승분은. 그래서 1년 이상 뭐 기업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이 지루한 1, 2년의 조정을 버티겠다, 이 의미거든요. 여기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이것도 1년이 살짝 넘었죠. 살짝. 그래서 근데 조정은 2, 3년. 1년 정도, 또 2년, 또 1년 정도, 한 2,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몇십 년간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뭐 98년도에 샀을다 하면은 뭐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버티시겠어요? 이 조정도 거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간의 조정 폭인데, 이걸 어떻게 다 버티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1년 이상 이렇게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근데 어떻게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이 주식의 파동을 한번 크게 보는 연습, 이거를 한번 해보신다 하면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기회비용이 날리는 것인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오른 하나조차도 이런 파동 한 번이 거의 1년이 넘지 않거든요. 그쵸? 거의 1년 한 4개월 정도고, 이거 뭐 대폭등의 시대였으니까. 지금 상승도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에 이 파동 큰 게 하나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 장기 지루한 행보를 버틸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분석했을 때 그 종목을 들어간다 하면은 절대 1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두서없이 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업의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 실전에서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이 뭐 어느 정도 보면 좋긴 하지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길게 녹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추석이나 이제 긴 연휴가 끝나가는데 뭐 적당히 휴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또 매매를 가고 이제 좋은 종목 같은 게 보이면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